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전쟁 사상 마지막 갤리선 해전이었던 오스만 터키와 스페인이 싸운 레판토 해전의 경과와 그 의미를 돌아보겠습니다. 1571년 오스만 터키는 스페인과 레판토 해전에서 격돌했는데, 이 해전에서 대패한 후부터 오스만 터키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해전의 패배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등에게 영토를 빼앗기며 화려했던 전성기의 막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이후 오스만 터키는 숱한 근대화 정책과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이전의 국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결국 1922년 국민의회가 술탄 정부의 폐지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오스만 터키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튀르키예가 오스만 터키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부로 남아있지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16세기의 유럽인들은 항해술과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신대륙 정복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 경쟁에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지요. 스페인은 신대륙 발견 이후 서인도 제도의 교두보를 구축하였으며, 16세기 초에는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과 페루의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스페인 해군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함선과 함포를 보유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의 함선을 완전히 제압했으며, 지상에 상륙해서는 노궁, 화승총, 대포 등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전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함선이 대서양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지중해에서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후 서쪽으로 팽창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양대 세력이 격돌하게 되었지요. 1566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으로 등극한 셀리미세는 1570년에 베네치아의 소유령이었던 키프로스 섬을 공격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단독으로 맞서기 어려웠던 베네치아는 다른 이탈리아 국가들과 스페인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이탈리아 대전쟁 이전부터 비롯된 적대 관계의 앙금이 남아 베네치아를 지원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왕 필리페 2세는 이교도를 물리치자는 교황 피우스 5세의 호소를 받아들여 베네치아를 돕기로 결정함으로써 양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1571년 5월 베네치아, 로마, 스페인 세 나라는 스페인 왕의 이복 동생인 오스트리아의 도누안을 사령관으로 하여 기독교국 연합함대를 편성했습니다. 기독교국 연합함대는 200척 이상의 갤리선, 6척의 갈레아스선, 24척의 대형 수송선, 그리고 50척의 소형선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알리파샤가 이끄는 오스만 터키 함대는 250척의 갤리선, 40척의 소형 갤리선, 그리고 20척의 소형선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터키 함대는 그리스 코린도스만의 레판토에 집결해 있었지요. 당시의 해전 전술은 아군의 함선을 적의 함선에게 부딪히고, 충돌한 함선과 적의 함선이 밀착하면 전투병이 적의 함선 위로 기어올라 백병전으로 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함대에 기발한 기동전술이나 충돌전술 등은 특별한 것이 없었지요. 적의 함선으로 기어올라 싸우는 전투병은 기독교국가 측이 2만 명, 오스만 터키 측이 16,000명이었으며 노를 젓는 병력은 이보다 많아 각각 6만 4천 명과 7만 2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함선의 수나 병력의 수는 거의 대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해전에 사용된 양측의 갤리선은 기원전 48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웠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사용된 갤리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갤리선은 길고 폭이 좁았으며 갑판이 하나인 배로서 일반적으로 배 양쪽에 30개씩 모두 60개의 노를 설치하고, 각각의 노에는 4 내지 6명의 노자비를 배치하였는데 모해를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좋을 때는 돛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갤리선은 노를 저어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양쪽 갤리선은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이었으나 약간의 차이가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지요. 기독교 국가 갤리선은 뱃머리에 5문의 대포, 갈레아스선에는 30문의 대포를 올려놓았습니다. 반면 터키의 갤리선에는 3문의 대포만 장착되어 있었으니
일단 화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기독교 국가 연합함대의 전투병은 화승총으로 무장하였는데 반해 오스만 터키의 병사들은 주로 활로 무장하고 있었으니 백병전에서도 큰 전투력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이와 같이 장비와 무장면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니 전투의 결과는 빠른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10월 7일 아침 양측 함대는 레판토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상대방의 함대가 시야에 들어오자 곧 전투 준비를 갖추고 전투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약 8km에 걸친 광정면에서 대치하였지요. 10시 30분경부터 일부 함선 간의 포격전이 시작되어 정오경에는 주력 부대가 완전히 교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기독교 국가 연합함대의 갈레아 스선이 오스만 터키의 갤리선에 대포를 쏘아 함대의 전열을 흐트렸습니다. 3시간의 포격전에 이어 접근전이 벌어지자 기독교군의 뛰어난 항해술과 함선에 장착된 대포수의 우세, 그리고 전투병들의 무장 우위는 점차 터키군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터키군이 패색이 짙어지자 갤리선에서 노를 젓고 있던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기독교 국가 전투병들에게 가세했지요. 많은 오스만 터키의 갤리선이 파괴되고 많은 오스만 터키 전투병들이 화승총에 쓰러져 갔습니다. 두 기함 간의 싸움도 벌어졌는데 도누안이 지휘하는 기함은 오스만 터키군의 기함을 불태워 침몰시키고 알리파샤의 목을 뱀으로써 승부를 마지막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기함이 침몰하자 오스만 터키군이 도주를 시작하여 4시경에 모든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입은 오스만 터키군의 손실은 막대했지요. 전투에 참여한 함선의 절반가량인 53척의 갤리선이 격침되고 117척의 갤리선과 대포 273문을 노획당했던 것입니다. 오스만 터키군 전투병은 15,000명에서 20,000명가량이 전사했으며 오스만 터키군의 배를 젓던 기독교인 노예 만여 명이 죽고 15,000명이 해방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 함대는 불과 13척의 갤리선과 7,566명의 인원만이 손실을 당하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이 전투에서 단합하여 오스만 터키의 지중해 장악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들의 지중해 장악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오스만 터키인들이 곧 새로운 함대를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세력은 예전만큼은 못했지만 오스만 터키의 함대들은 이후 17세기까지 지중해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투는 약 17만 명의 병력이 바다에서 격돌한 16세기 유럽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으며 화력으로 승부가 결정난 최초의 해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동시에 전사상으로는 갤리선 해전의 마지막 해전이었지요. 양측 함대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해전에서처럼 배만 탔을 뿐이었지 거의 육군처럼 싸웠습니다. 항해술과 포술의 발전에 의해 그네가 아닌 대양에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겨루는 해전은 레판토 해전 이후에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사상 마지막 갤리선 해전이었던 오스만 터키와 스페인이 싸운 레판토 해전의 경과와 전쟁사적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